What's up everybody? 와미남 와인의 미친 남자 케빈입니다. 저희가 지난번 편에서 바르바레스코랑 바롤로 이 두 굉장히 아름다운 편으로 오랜만에 이탈리아 와인으로 저희가 얘기를 해봤었는데 이번에도 저희가 또 한 번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탈리아 와인에 대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바롤로 바르바레스코를 다루면서 정말 거기가 전통과 혁신의 대립에 대한 스토리라 그랬으면 이번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스토리는 그것보다도 더욱더 말도 안 되는 미친 수준의 혁신 그 자체에 대한 스토리, 바로 슈퍼 터스컨을 다루고자 합니다. 지난번 편에서 제가 이탈리아에 정말 유명한 고급 와인들이 몇 가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탈리아의 북동쪽에 있는 베네토 지방에서 나오는 아마로네가 있고, 그리고 지난번 편에서 다룬 북서쪽에 프랑스랑 좀 더 가까이 있는 피에몬테 지방에서 나오는 바르바레스코랑 바롤로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세 번째로 고급 와인들이 나오는 게 이탈리아의 조금 더 중서부 쪽에 있는 토스카나 지역이라 그랬어요. 이 토스카나 지역이 키안티 그리고 키안티 클라시코로 유명하지만 진짜 고급 와인 중에는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 그리고 비노 노빌레 디 몬테풀치아노 뭐 이러한 와인들이 있다 그랬어요. 이런 식으로 이탈리아의 고급 와인들을 만드는 지역이 굉장히 많긴 하지만 그렇다면 이탈리아에서 정말 가장 인기가 많은, 가장 사랑을 받는 와인들은 과연 어느 와인들일까요? 와인서처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근데 그 사이트에서 Most Searched 와인 명단을 발간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이트에서 가장 많이 찾는 와인들의 아예 그냥 순위를 매겨갖고 그거를 공개하는 건데 그게 나라별로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탈리아 와인 중에 가장 사람들이 많이 찾는 와인들의 리스트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 리스트를 보면은 1위부터 5위까지가 사시카야, 디냐넬로, 오르넬라이아, 마세토, 그리고 솔라이아, 이렇게 5개 와인이 1, 2, 3, 4, 5위에 딱 있습니다. 어찌 보자면 그 와인들이 정말 이탈리아에서 가장 잘 나가고 사랑받는 와인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5개의 와인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이탈리아의 그 중서부에 있는 토스카나 지역에서 나온 와인이라는 거예요. 이탈리아의 중서부에 있는 이 토스카나 지역이 정말 이탈리아의 와인 하면은 가장 처음으로 떠오르는 곳이에요. 왜냐면 거기가 키안티 와인을 만들고 그 키안티 와인이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도 보편화된 이름이 되었기 때문에 이 토스카나 지방이 그렇게 유명한 건데, 이 지방이 이탈리아어로는 토스카나라고 부르고 영어에서는 터스키니라고 부르는 겁니다. 같은 곳이에요. 토스카나, 터스크니. 근데 이 지방을 보면은 일단은 이 지역이 중서부에 있는데 해안이랑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이탈리아 보면은 이 서쪽의 해안에 조금 위쪽으로는 리구리아 해가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아래로는 티레니아 해가 있는데 이 두 개 해안에 따라갖고 쭉 이렇게 있어요. 이 해안이 어찌 보자면 프랑스 쪽에 코트 다주르라고 하는 이 프렌치 리비에라 해안, 그 해안이 쭉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안을 가끔 어떨 때는 이탈리안 리비에라라고 부를 정도로 계속 이렇게 연결되는 그 해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을 끼고 있는 전체 이 중서부의 굉장히 큰 곳이에요. 토스카나라는 곳이. 그리고 이 토스카나에서 가장 유명한 도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피렌체가 있습니다. 이 지역이 이탈리아의 르네상스 시대 때부터 굉장히 부유한 핵심적인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많은 와인들이 이렇게 발전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지역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5개 와인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5개 와인의 공통점이 그 토스카나라는 지방에서 나왔다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이 5개 와인들이 다 슈퍼 터스칸 와인들이라는 거예요. 이탈리아 와인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슈퍼 터스칸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그렇다면 슈퍼 터스칸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슈퍼 터스칸이라는 거는 간단합니다. 원래 슈퍼 터스칸이라는 공식적으로 막 이렇게 딱 뭔가 정의된 그러한 카테고리는 아니고, 이탈리아에서 이러한 와인을 만들 때 각 지역마다 DOC나 DOCG 이런 좋은 등급을 받기 위해선 따라야 하는 룰들이 있어요.
근데 슈퍼 터스칸 와인들은 그 룰들을 더 이상 따르지 않겠다. 그냥 내가 만들고 싶어하는 와인을 만들겠다. 내가 쓰고 싶어하는 품종을 쓰고 내가 뭐 쓰고 싶어하는 오크를 쓰고 그냥 원하는 대로 내가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만든 와인들인데 이 토스카나 지역에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와인을 막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와인들이 비록 DOC나 DOCG 등급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테이블 와인 등급으로 받았어요. 비노 다 타볼라. 되게 약간은 좀 저급 와인들에게 주던 그러한 등급인데 그거를 달고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이탈리아 밖에서는 해외에서는 엄청나게 사랑을 받기 시작한 거죠. 와, 이탈리아에서 되게 웃긴 와인인데 이게 테이블 와인 등급을 받고 나오긴 하는 건데 정말 고품질이고 진짜 굉장히 맛있는 그런 와인들이 나오고 있다. 이런 소문들이 돌면서 그거를 이제 미국에 있는 와인 평론가들이 슈퍼 터스칸이라고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그리고 이 5개 와인들이 다 이 슈퍼 터스칸의 가장 대표적인 5대 슈퍼 터스칸입니다. 그래서 보르도의 메독에 있어서 1855년도에 그랑크리 등급을 매겼죠. 그리고 그 그랑크리 1등급을 받은 게 딱 5개 와이너리가 있죠. 그거랑 마찬가지로 여기 이 토스카나에서는 슈퍼 터스칸도 5개 5대 슈퍼 터스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5대 슈퍼 터스칸에 대한 스토리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스토리가 진짜로 재미있는 게 이탈리아에서 가장 잘 나간다는 이 5개의 와인들이 다 어찌 보자면 하나의 집안에서 만들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이 스토리의 아예 시작으로 돌아가려면은 이 5대 슈퍼 터스칸 중에서도 가장 잘 나가는 1등 사시가야의 스토리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이 사시가야를 만든 사람이 마르케제 마리오 인치자 델라 로케타 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에요. 마리오 인치자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마리오 인치자라는 사람이 비록 이제 이 토스카나 지방에 살고 있지만 원래 고향은 피에몬테 쪽이었어요. 그래서 피에몬테에서 약간 되게 섬세한 그런 와인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와인에 대한 입맛이 굉장히 그런 섬세한 입맛들을 좋아하고 이 사람이 약간 귀족이었어요. 노블. 그래서 그런 이제 상류층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집안도 잘 살고 이래서 프랑스 보르도의 와인들을 굉장히 많이 먹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젊은 나이에서부터 이 입맛이 굉장히 발달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1921년에서 25년 사이에 이제 피사에서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피사에서 공부를 하면서 주위에서 이렇게 그 지역의 와인들을 막 맛보는데 정말 너무나도 놀라운 게 그 피사 지역에서 자기가 아는 그 와이너리에서 까베르네 소비뇽을 갖고 와인을 만드는데 그 까베르네 소비뇽으로 만든 와인의 향이 자기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그 보르도 특유의 부케가 그 피사에서 만든 와인들에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젊은 나이에 와, 이거는 정말 너무나도 약간 숨겨진 보물이다. 이탈리아에서 정말 과연 까베르네 소비뇽을 기르는 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그때 처음으로 해보게 됐다 그래요. 어쨌든 그러다가 졸업을 하고 다시 이제 집에 토스카나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토스카나에 있다가 1929년도에 클라리체 델라 게라르데스카라는 여자랑 결혼을 해요. 근데 이 게라르데스카 집안이 굉장히 중요한 게 그 지역에서 약간 재벌 같은 느낌이었어요. 엄청 부호 집안이었던 거예요. 그 지역에 굉장히 땅도 많이 갖고 있어갖고 그 집안에 결혼을 가게 되면서 그 클라리체의 아버지 주세페 델라 게라르데스카가 이제 선물을 줘요. 결혼 선물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땅을 줍니다. 사위한테. 그래서 그 땅을 선물을 받은 마리오 이치사는 이제 드디어 마음껏 자기가 원하던 방식으로 포도를 길러볼 수 있는 땅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갖고 이 마리오 이치사가 1948년도에 자기가 갖고 있는 포도밭 중에서 사시가야라고 이름을 붙여진 포도밭에다가 까베르네 소비뇽을 기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피사에서 정말 그때 느꼈던 그 보르도만의 부케를 풍기던 그 피사의 까베르네 소비뇽을 일부 떼와 갖고 거기에다가 이제 막 심기 시작하는 거죠. 원래 이전까지는 토스카나 지역 하면은 그냥 토스카나 이코스 산조베제였어요. 산조베제 품종을 갖고 거의 최고의 와인들이 다 나왔던 거예요. 뭐 키안티 클라시코도 그렇고 그 다음에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도 산조베제 품종, 그 중에서도 이제 일부 하나의 그 브루넬로
브루넬로라는 클론이긴 하는데 전반적으로 이 산조베제 품종이고, 그 다음에 비노 노빌레 디 몬테풀치아노도 산조베제 품종이고, 다 산조베제가 거의 그냥 대세를 이루었었는데, 거기에다가 이 사람이 갑자기 와서 카베르네 소비뇽을 키운 거예요. 근데 그 1948년도에 그걸 키울 때는 뭐 그걸 갖고 막 사업을 하고 이게 아니라 정말 그냥 본인이 너무 좋아해갖고 이거를 길렀던 거고, 그래서 그때부터 그냥 이거를 외부에 파는 용도가 아니라 그냥 자기가 먹는 용도로 와인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먹고 그냥 집안에서 그냥 와인 먹을 때 그걸로 마시고, 그 다음에 주위의 지인들한테 선물을 할 때 선물하는 그 정도로만 이 와인을 쓰고 있었어요. 그런 식으로 해갖고 마리오 이치사가 카베르네 소비뇽을 기르다가 이제 시간이 좀 더 흘러서 1960년대가 됩니다. 자, 이 타이밍에 간단하게 이제 조금만 다시 뒤로 돌아가서 이 마리오 이치사가 이 포도밭을 갖게 된 게 이 게라르데스카 집안에 결혼을 가서 그걸 받게 됐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게라르데스카 집안에서 딸이 이 클라리체 게라르데스카도 있었지만 그 여동생 카를로타 게라르데스카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카를로타 게라르데스카는 또 누구랑 결혼을 하게 되느냐? 바로 토스카나에서 굉장히 유명한 이 키안티 와인을 만드는 집안 안티노리 가문에 결혼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안티노리 와이너리를 이끌고 있던 게 니콜로 안티노리인데, 그 니콜로 안티노리랑 이 게라르데스카의 이 카를로타 델라 게라르데스카랑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됨으로써 이 띠냐넬로를 만드는 안티노리 가문이랑 그 다음에 이 사시카야를 만드는 이 마리오 인치사 가족이랑 하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 연결고리가 게라르데스카인 거예요. 이렇게 해갖고 이 두 개의 가족이 이제 친하게 지내게 돼요. 그러면서 서로 왕래를 하게 되는데, 이 안티노리 집안에는 이 니콜로 안티노리가 있는데, 니콜로 안티노리가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첫째가 피에로 안티노리고 두 번째가 로도비코 안티노리예요. 근데 이 첫 번째 피에로 안티노리가 이제 1961년도 정도에 그 안티노리의 이제 회사에서 일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약간 조금 서서히 이제 승계를 받을 그런 준비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가 좀 있다가 1966년도에 그 피에로 안티노리가 아예 그냥 이 안티노리 전체 회사를 다 그냥 이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니콜로 안티노리는 물러서고 이제 피에로 안티노리가 가장 대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쯤에 이 피에로 안티노리가 자기의 사촌 이 니콜로 인치사랑 굉장히 친했어요. 니콜로 인치사가 그 사시카야를 만드는 마리오 인치사의 아들인데, 이 니콜로 인치사랑 그 다음에 피에로 안티노리랑 사촌지간이다 보니까 서로 막 그냥 집에 놀러 가고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 피에로가 니콜로 집에 놀러 갔을 때 그 아버지가 만드는 이 사시카야를 먹어본 거예요. 이 까베르네 소비뇽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감탄을 해갖고, 아, 이거는 진짜 세상 사람들이 알아야 된다. 이탈리아에서 이렇게 맛있는 까베르네 소비뇽 와인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걸, 이거는 팔아야 된다. 이렇게 해갖고 둘이 같이 합작을 해갖고 이제 이 니콜로의 아버지 마리오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피에로가 이제 삼촌한테, 삼촌이 만들고 있는 이 까베르네 소비뇽의 이 와인 한번 제가 팔아보겠습니다. 이 와인은 너무 맛있어갖고 분명히 전 세계 사람들이 감탄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 집안 안티노리에서 이미 키안티를 전 세계적으로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와인의 실제 판매랑 마케팅을 담당하겠습니다. 삼촌은 그냥 와인만 주십시오. 이렇게 해갖고 막 설득 작업을 해갖고 드디어 1968년에 그 삼촌이 동의를 하게 되면서 처음으로 그 1968년에 외부에 판매가 되는 용도의 사시카야의 빈티지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빈티지가 이제 1971년도에 실제로 이제 시중에 나가게 되는데, 그때 반응이 너무 좋아요. 1974년도에 이 이탈리아에서 그 당시 굉장히 유명했던 와인 크리틱 루이지 베로넬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 사시카야를 먹어보고선 와, 진짜 그 당시에 이 사시카야라는 와인은 그 어떠한 뭐 DOC나 이런 등급을 받을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까베르네 소비뇽이라는 품종을 썼기 때문에 아예 법칙을 어기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비노다 따볼라, 그냥 테이블 와인이라는 이 등급으로 판매가 되고 있었는데, 이 루이지 베로넬리는 이 와인을 먹고선 이 와인은 비노다 따볼라가 아니라 비노다 파볼라다. 이 파볼라라는 단어가 영어로 fable, fairy tale, 그러니까 한국말로 동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동화 속에나 나올 법한 그냥 상상 속에서만 만나볼 수 있었던 아름다운 맛이다. 이러한 식으로 비노다 파볼라라고 이렇게 묘사를 하면서 엄청나게 주목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사시카야 와인이 진짜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게 된 거는 1978년도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디캔터라는 와인 잡지가 있는데 그 디캔터에서 블라인드 테이스팅을 영국에서 이걸 진행을 해요. 그래서 영국에서 그 당시에 이제 보르도 와인들이 되게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가장 보르도 블렌드로 맛있는 와인들을 34개를 골라갖고 블라인드 테이스팅을 하는 거고 그 중에는 실제 보르도에 굉장히 좋은 와인들이 라인업에 포함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쫙 블라인드 테이스팅을 했는데 그날 거기에서 1등을 하게 된 게 사람들이 제대로 들어보지를 못했던 사시카야라는 와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시카야 와인이 1978년도에 그 블라인드 테이스팅을 통해 갖고 진짜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 이 와인이 그 보르도 품종이라고 알려진 이 까베르네 소비뇽을 갖고 이 만들고 거기에다가 까베르네 프랑이 살짝 섞이는 블렌드인데 이 와인이 정말 마스터피스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에 이어갖고 사시카야를 정말 전설 수준으로 만들게 된 거는 1985년도 빈티지의 사시카야를 로버트 파커가 100점 만점, 이 100포인트를 주면서 이 사시카야라는 와인이 전설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 1985년도 빈티지의 사시카야는 로버트 파커도 그렇지만 그 당시 와인 스펙테이터에서 일하고 있던 이 제임스 서클링도 100점을 줘요. 그래서 로버트 파커 그리고 제임스 서클링의 각각의 100점을 받으면서 이제 이 사시카야라는 와인은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의 와인의 대열에 오르게 되는 거죠. 나는 너의 알라딘 아니야. 지켜주는 알라신도 아니야. 그저 혼자 가만히 기다리던 주인이 바로